네, 정치는 팀김 함께 하시는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치 철학자 김만관 박사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국기문란 사태에 대해서. 이거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단어 자체가 주는 무게감과 위압감이 큰일 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김은지 기자가 이 어마어마한 국기문란 사태의 사건이 뭔지부터 좀 정리를 해주시면. 네, 그러니까 국기문란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정치권에서 가끔 공방을 할 때 나오는 말이긴 하거든요. 국정농단 말고 이제 국기문란이 그렇죠. 있죠. 이제 네가 국기문란했다, 내가 국기문란했다 네. 이런 식의 이야기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입에서 이 단어가 나온다는 건 굉장히 다른 무게감을 가지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23일에 출근길 약식 회견을 하면서 국기문란이라는 단어를 2번이나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에 대한 대상이 누구냐면 경찰입니다. 그러니까. 경찰의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에 대해서 참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기문란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이런 것들이 중대한 국기문란이거나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가오다라고 아주 센 발언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국기문란이 무엇이냐 그리고 나서는 그 이후에 또 52시간 사건이 있었는데요. 주 52시간 탄력 운용제. 그 건이 오히려 국기문란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그대로 야당에서는 받아서 돌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에 대해서는 대통령 입에서 국기문란이 나왔고, 네, 2번이나 이야기했죠. 주 52시간 탄력 이제 운용이 노동부에서 발표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야당에서. 네, 왜냐하면 대통령이 관련해서 본인이 이제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장관이 전날 기자회견을 하면서 말씀 자료 10쪽 그리고는 Q&A 자료 16쪽짜리를 배포할 정도로 아주 상세하게 그 내용들을 이야기했는데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에 그러니까 한 24시간이 지나서죠. 근데 대통령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 그럼 이것은 무엇이냐. 국가에 큰 혼란이 왔는데 이것이야말로 국기문란이다라고 야당이 지적하고 쉽게 있습니다. 얘기하면 이제 대통령의 결재도 득하지 않고 노동부가 발표했다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뭐 경찰 치안감 인사랑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이는 것들인데요. 그러니까 둘 다 그러니까 일단 표면적으로만 놓고 보면 최종 결재권자가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결재도 하기 전에 발표를 했다. 그럼 국기문란 맞네. 그잖아 지금. 결재 라인을 지금 뒤집은 거잖아요, 지금. 그런 거 아닌가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각자의 입장들이 있습니다. 경찰은 경찰대로의 입장, 그리고 고용노동부는 고용노동부대로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좀 따져봐야 될 바로 것들이 그게 많습니다.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경찰은 관례대로 한 건데 뭐가 문제냐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좀 정리 좀 해주세요. 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네, 실제로 이제 6월 21일에 그렇게 치안감 인사 28명이 났었는데요. 저녁 7시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제 2시간 사이에 7명의 보직이 바뀐 명단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에 대해서 경찰의 입장은 뭐냐면요. 관례대로 말씀처럼 원래 이제 다 상의를 했고 대통령실에도 보고가 들어갔다는 취지의 이야기들을 지금 뒤에서는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 관련해서 보고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최종 사인을 하지 않고 이제 이 정도 상황에 논의가 되면 관례대로 보고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2주 전에도 치안정감 인사가 있었는데 그때도 대통령 재가는 4호에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도통 2시간 사이에 오히려 무슨 일이 벌어졌냐를 보는 게 핵심이지. 그렇지. 이 지금 국기문란이라고 하는 대통령의 워딩에 지금 우리가 빠져드는 게 맞느냐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국기문란이냐 아니냐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2시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지금 확인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실제로 대통령이 국기문란이라고 메시지를 줬다라는 것 자체가 내용을 이제 살펴보고 조사해야 된다라는 것으로도 가다할 수 있는 이야기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간 정리라면 경찰청에서 올린 애초 인사 추천안이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놓고 그 가운데 7명이 지금 바뀐 거잖아요. 네네. 보직 인사가 바뀐 거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언제 바뀌었느냐 이게 지금 중요한 거잖아요. 네, 지금 경찰 조직이 이거 가지고 굉장히 뜨거웠었는데요. 방금 나온 속보에 따르면 김창룡 경찰청장이 사의를 표명했다라고 하네요. 이제 일상 경찰관들이 청장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계속 해왔거든요, 사실은. 네, 근데 임기가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맞아. 사실 사의 표명이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남은 임기를 생각한다면 중도 교체라고 보기 좀 어려운 지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현재 경찰관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사퇴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더니
항의성 사퇴가 갖는 의미가 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이제 메시지를 주는 그렇죠. 거죠. 김창룡 청장이 사의를 표명했는데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냐. 뭐 항의라는 표현은 물론 안 쓰겠지만 항의성 메시지를 던지며 사퇴를 하느냐 이게 좀 달라지겠죠. 아무튼 네. 아무튼 2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건데 그래서. 네, 이제 그걸 밝혀내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사안의 지금 본질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누가 이걸 뒤집었냐, 그리고 누가 무슨 의도로 이것에 대해서 지금 보통 나왔던 관례상 발표를 뒤집은 거냐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여기 정리를 하면 근데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은 결재안 올라온 대로 사인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사실 조금 민망한 이야기인 게요. 이제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엄밀하게 말하면 정정된, 그러니까 2시간 후에 발표된 인사 발표가 그날 저녁 9시 34분에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라고 해서 뒤집어진 게, 근데 대통령 결재는 그날 10시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2시간 후에 발표된 정정된 인사 발표도 대통령 결재 없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문제 핵심이 형식적으로 대통령 결재 전이냐 후냐가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핵심은 누가 바꿨느냐죠, 사실은. 그렇죠. 애초 추천 인사안을. 그죠. 네. 이게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냐 아니면 대통령이냐 이게 지금 중요한 거잖아요. 대통령실 관계자냐. 그렇죠. 예. 관계자냐. 예. 그렇죠.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는 우리는 올라온 대로 결재했다. 그러니까 일단 그 말을 믿는다 그러면 이상민 장관이 바꾼 거네.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 부분 아직 취재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들 사실 그렇게 복잡하거나 어려운 사안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각각을 다 소위 취재해서 물어보면 알 수 있는 내용들인데요. 아직은 그것이 잘 공개가 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가 결론을 못 내리지만 지금 나오고 있는 양상을 보면 국기문란이 아니라 국정 혼선. 오히려 이렇게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아무리 심하게 이야기해도 그냥 공직기강 회의 정도죠. 국기문란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예, 국기문란인 사람과 사실은 헌정 질서를 부정하고 거기에 훼손하고 위반했다라는 의미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헌정 질서 자체를 흐트러뜨렸다는 의미인데. 이제 함부로 쓰기에는 너무 무거운 단어고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국기라고 하면 보통 헌정 질서까지 갑니까? 예, 사실은 헌정 질서죠. 더 어마어마하잖아 그러면 이건. 국가의 기초를 흔든다는 뜻이니까요. 예, 그 국가의 기초나 대부분 다 헌법에 담겨 있고, 그러니까 헌법 사안이나 헌법의 중요 사안을 부정했을 때 우리가 국기문란이라고 사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예. 그럼 잠깐만 이 건은 국기에 해당이 되나요 안 되나요? 이거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공직기강 문란 정도고요. 그래도 대통령 인사권을 부정한 것도 아니고, 그럼 뒤에 나오니까 찍소리도 못 하고 있는 거고, 아무것도 이렇게 이거 국기문란이라는 이름 자체를 붙이는 게 너무 심한 표현인 것 같고요. 쉽게 말하면 국기까지는 아니고 공기 정도. 예, 그러니까 이거 침소봉대죠. 이렇게 너무 부풀려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김은지 기자님께서 참 시작할 때 말씀해 주셨듯이 어떤 같은 단어라도 누구 입에서 나오느냐에 따라서 무게가 상당히 다를 수 있고, 그렇죠. 그 의미가 다를 수 있는데 대통령이 이걸 2번이나 언급했다라는 건 상당히 이제 큰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도대체 2시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 이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건데, 그 이전에도 이미 행안부와 경찰청 사이에서는 한 번의 명단 조정이 있었다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거의 경찰청 입장에서는 행안부를 통해서 명단이 조정이 됐기 때문에 자기들은 거의 확정된 명단이라고 생각했을 거고, 그리고 대통령 제가 이전에 발표하던 것이 사실 보름 전에 치안정감 사례, 그러니까 치안정감이 치안감보다 계급도 높더라고요. 보니까 계급이 높은 그 랭킹을 발표할 때도 원래 갈래를 따라 그렇게 했는데, 이게 2시간 전에 그 2시간 이후에 이런 일들이 생겼다라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이게 오히려 대통령이 이 말을 함으로써 기존에 유지되어 있던 질서의 혼선이 온 건 아닌가라는 또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조금 이 말의 무게를 조금 생각하시고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 듭니다. 자, 그러면 일단 사례를 다 점검하고 이제 나중에 좀 종합을 해보죠. 두 번째, 그 주 52시간이 이거는 정리하고 말 것도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그냥 정말 심플하게 말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굉장히 민망해진 상황 이상인 거죠. 왜냐하면 장관이 어떻게 보면 그 내각에서의 그 해당 부처의 최고 책임자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은 책임장관제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강조하면서 상당 부분 실권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기도 했었고, 그리고는 관련해서는 정부와
다른 게 다 논의를 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장관이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날 대통령이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에 대한 굉장히 민망함과 이 혼선 이상의 문제들이 아니 있는 그리고 거죠. 일단 이 대통령실에서 나온 멘트를 종합을 해보면 보고가 없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있었잖아요. 노동부에서. 네, 그렇죠. 노동부는 굉장히 계속 지금 당황하고 있었었고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대통령의 말에 맞춰서 입장을 계속 수정하는 것들이 보입니다. 이게 대통령이 주재한 뭐 새 정부 경제 정책 방향 발표 회의에서 대통령이 주재를 하고 발표를 하고 이야기를 했던 거였고, 그리고 대통령이 사실 노동시장의 노동 유연화에 대해서는 뭐 이게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고, 제 말이에요. 계속 그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그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검토하고 있고, 새 정책을 그렇게 대통령이 보고한 상태에서, 뭐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에서 보고한 상태에서 자기들이 그걸 했는데 갑자기 우리 정부의 입장이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해버리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고용노동부 입장에서는 헷갈릴 수 있고, 헷갈리는 게 아니라 민망한 상황이죠. 이건 뭐 엉뚱한 상황이죠. 예. 근데 지금 그 멘트를 보면 그 출근길에 했던 이야기를 보면 노동부의 발표가 아니라 추경호 장관의 언급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대통령의 말만 가지고 그 추정을 하면 대통령실에는 보고가 올라간 건 맞지만 대통령실에서 대통령한테 제대로 보고가 안 됐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제 그랬을 수도 있는데요. 이제 그런데 이게 시간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6월 그 전날 11시에 장관이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당연하게 기사가 바로바로 납니다. 요새는 뭐 하루 다음 날 나는 게 아니에요. 그 대통령이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게 났다라고 한다면 그날 오후 저녁 그리고 새벽까지도 상황을 체크하고 여러 가지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라고 보이는데요. 거의 하루 동안 그냥 손 놓고 있었다는 얘기죠. 네, 그런데 이제 그날 다음 날 아침에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앞서서 어떤 혼란 상황을 수습하거나 혹은 본인이 만에 하나 패싱 당한 것들이 있었다라면 그것들 체크하고 내부적으로 조율했어야 되는 것들인데 그 다음 날 아침에 그냥 공식 입장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맥락인 거죠. 단순히 본인이 잘 보고를 못 받았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그거는 말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예. 그것만 보더라도 단순히 대통령실에서 업무를 잘 못했다, 대통령실이 보좌를 못했다라고 보긴 좀 어려운 지점이 있어 보입니다. 네. 자, 그러면 결국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대통령실 안에서의 뭔가 좀 꼬였을 가능성도 제가 볼 때는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놓고 본다면 조금 전에 김만권 박사께서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공직기강 회의 쪽으로 정리를 할까요? 오히려 국기문란이 아니라. 네, 뭐 공직기강이 지금 제대로 안 잡혀 있고 공직 내에서 질서가 서로 안 잡혀 있고 보고 체계가 명확하지 않다라는 이야기이지 이게 뭐 국기문란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보고 질서 체계가 명확하지 않다라는 건 뭐 대통령을 비롯한 어떤 그 지도자들이 행정부의 지도자들이 책임을 질 일이지 이걸 밑으로 갖다 책임을 떠넘기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정말 맞는지에 대해서도 좀 의심스럽습니다. 자, 여기서 저는 한번 그래서 국기문란이 아니라 국정 질서에 대해서 한번 좀 그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노동부 장관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보도 자료까지 배포하면서 발표한 내용이 있어요. 그건 정책 영역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정책 영역은 대통령이 금시초문인 것도 아니고 본인이 대선 후보일 때 먼저 선창했던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대비되는 게 뭐냐면 검사 인사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뭐라고 한 거냐면 우리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는 표현까지 쓰면서 책임 장관이라고 하는 단어까지 썼어요. 그러면서 알아서 잘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인사 문제에 대해서. 그렇죠. 근데 또 인사 문제에 대해서 경찰청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또 국기문란이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그러면 이 대하는 태도와 기조가 너무 다르지 않나요? 일단 우리 법무부 장관과 노동부 장관을 대하는 태도도 아니 그러면 장관한테 책임 장관으로서의 권한을 준다면 오히려 정책 영역에 있어서 어떤 그 탄력성을 더 줘야 되는 게 사실상 상식적으로 맞잖아요. 그리고 그게 본인의 국정 철학과 위배되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대선 후보 과정에서 먼저 선창했던 내용이라면 그렇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알아서 잘 했겠죠 하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 법무부 장관이 했던 거와 똑같이. 근데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하면서 더 예민한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 장관이자 우리 법무부 장관이 알아서 잘했을 것이라고 하면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
이게 지금 일관된 원칙과 질서에 따른 대처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대통령으로서? 사실 뭐 들어오기 전에 사실 제가 김은지 기자님께 이걸 우리가 뭐 심각하게 논의할 것도 아니고 그냥 제 눈에는 그냥 명확하게 초등학교처럼 초등학교 학생들이 하듯이 나와 친한 친구 아닌 친구 가르고 친한 친구 편 들어주는 느낌인데 이걸 우리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야 되는 영역인가 생각이 좀 뭐 정말 가끔 들고요. 그리고 생각해 보면 이게 그 윤 대통령 스스로가 생각해 보면 이게 그 검찰총장 시절에 인사권이 없으면 식물총장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번에 같은 경우 검찰 그 임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차기 총장의 인사권을 뺏은 셈이 되고 그리고 사실 이 검찰총장 지명을 계속 미루고 있었고 그러면서 뺏은 셈이 되어버렸는데 이거는 뭐 아무렇지도 않다 괜찮다. 그리고 뭐 검찰총장이 어떻게 식물총장이 되느냐. 근데 자기가 말한 인사권이 없는 건데 당분간 어떻게 식물총장이 되느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버리면 이거는 정말 자기 모순적일 뿐만 아니라 그냥 자기 편의적이고 그냥 생각날 때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의심을 가질 정도로 비일관적이다. 그런데 정치 지도자의 이런 비일관적인 메시지가 나오게 되면 사실은 이제 그 밑에 거기서 이제 일하는 정부 조직의 사람들은 어차피 대통령의 메시지 같은 경우가 비일관적이기 때문에 어떤 일관성을 가지고 일을 하기는 너무 힘든 거죠. 그리고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줬다고 할지라도 정책 방향을 줬다고 할지라도 어떤 그 정책 방향에 따라서 세팅을 했더니 이거 내 공식적인 입장이다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버리면 거기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대통령과 발을 맞춰서 뭔가 일괄적으로 뭔가 자율적으로 뭔가를 진행해 나가기가 너무 어려워지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네, 52시간 그 논란과 관련해서는 저는 좀 크게 두 가지 생각이 들던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지난번에 저희가 그 대통령 약식 회견 출근길 이야기에 있어서 진행자가 지적해 주셨던 그 하방 경직성에 대한 문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한번 메시지를 던짐으로써 굉장히 룸이 좁아들게 되고 그 외의 이야기들을 밑에 사람들이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해 주신 바가 있는데요. 이번 건이 딱 그거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대통령이 분명히 한 24시간 정도의 시간이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사정을 알아보거나 혹은 따로 이 장관이 민망하지 않게 이 상황들에 대해서 수습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에 대한 좀 추측을 해보자면요. 그날 이제 보도가 그런 52시간을 좀 유연하게 혹은 탄력적으로 하겠다라는 보도가 쭉 이제 나왔는데 사실 진보 언론과 보수 언론 모두 다 그렇게 환영하는 내용들이 아니었거든요. 각자 좀 다른 방향에서 비판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에 대한 대통령의 어떤 불만들이 이렇게 공식 입장이 아니고 최종안도 아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나오게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지점에서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면 어떤 이야기를 수정하거나 토론하기가 쉽지가 않은 지점들이 있잖아요. 아니 공식 입장 또 발표해야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통령실 입장은 최종안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최종안 공식 입장이긴 한데 최종안은 아니다라고 또 대통령 말을 뒤집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더 핵심적인 건 전 이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까지 대통령이 주로 이제 그 약식 회견에서 했던 이야기들은 보통 이제 본인이 잘 아는 이슈였었거든요. 그러니까 경찰, 검찰, 사정과 관련된 이슈에 있어서 자기 이야기들을 그냥 아주 돌직구식으로 던진 바가 있는데요. 사실 이제 52시간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들은 노동, 경제, 정말 우리 사회에서 정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민생 아젠다인데다가 정말 실력을 보여줘야 되는 국정 아젠다이거든요. 여기에서의 본인의 태도와 생각이 무엇인가를 너무나 잘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사실 좀 깊이 고민하고 있지 않은 게 아니신가.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들의 무게감과 자기 생각과 어떤 여러 가지 지점들을 보여준다는 지점에서 저는 그러니까 이 정부 들어와서 이제 3대 개혁 이제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잖아요. 교육 개혁, 노동 개혁, 연금 개혁을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가끔 상상을 하는 게 가장 이제 민감성이 높은 연금 개혁을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출근길에 기자가 물어봐요. 국민연금 의료보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에 의료보험 빼고 국민연금인데 그냥 무심결 한마디 툭 던진 건 이건 엄청나게 예민한 사안이거든요. 그 순간에 왜냐하면 이해가 완전히 갈려버리면서 폭발적인 반응이 나올 수 있는데 그걸 감당이 되나요? 그게? 그러니까 그러면 근데 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책적 사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다른 거에 대해서는 말을 한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또 선택적 대답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문제. 그다음에 저는 거기서 제일 궁금한 게 출근길의 발언이 사전에 전혀 조율 안 되는 건지가 저는 제일 궁금한 게 그거예요.
지금으로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꽤 많은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질문을 애초에 조율하지 않기 때문에 기자들이 어떤 질문을 던질지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제 여러 가지 아침 보도와 보고들을 받아보고. 근데 바로 그건데 아침 보고를 할 때 예상 질문과 예상 답변이라는 걸 안 주느냐라는 거지 얘기가. 그런 것들은 아마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이제 거기에 대통령이 따르냐 안 따르냐의 문제이긴 하겠죠. 그건 참고하고. 물론 그렇지. 그건 대통령 마음이니까. 예. 이게 뭐 참 이게 그 계속 이제 우리가 사실 지난 몇 주를 돌이켜 보면 대통령이 하는 말에는 엄청난 무게감과 메시지가 있다. 그래서 그 말을 어떻게 하는가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려왔는데요. 기본적으로 대통령은 말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조직에 일관된 메시지를 주고, 그래야 조직이 그 메시지를 따라서 자율적으로 뭔가 설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말은 자율적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재가를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공식적이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식을 이야기하고, 근데 거기서 유일하게 자유로운 건 법무부 장관 한 사람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정리가 쌈박했어요. 네. 법무부 장관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게 그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일할 맛도 안 나고 이건 내가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여기서 알아서 잘해라 그러고 그러면 이게 그때부터는 조직이 엉망이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한동훈 장관의 법무행정을 제외하고는 거의 만기칠남 기조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겁니까? 사실은 뭐 지금 흘러가는 기조가 약간 그런 분위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생각해 보면 이제 인터뷰를 뭐 한동훈 장관이 그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인터뷰를 보면 사실 누가 봐도 똑같은 사안인 것 같은데, 경찰과 뭐 비슷한 사안인 것 같은데, 여기는 우리 장관이 잘했을 거라 그러고 저기는 저거 국기문란이라 그러고, 그러면 이게 같은 인사권, 같은 인사를 두고 명백하게 조직적인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은 그냥 검찰 출신이고, 그리고 검찰과 경찰은 수사권을 두고 오랜 동안 시간 동안 대립해 왔고,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경찰국을 두겠다라고 행안부에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경찰을 통제를 들어가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통제에 대해서 반발이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기가 그냥 경고를 주고, 그리고 그걸 통제하려고 하는 그냥 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명확하게 들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저는 이게 여기 그 법무부 아래 그 검찰청이 있고, 그러면 행안부 아래 경찰청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과거에 우리가 역사적으로 돌이켜 볼 때 경찰청을 그 행안부의 외청으로 독립시킨 이유가 다 있거든요. 역사적으로 이유가 있고, 치안본부라고 하는 아주 끔찍한 역사가 있고, 그런 걸 통해서 박정출 고문 사건 조작이라든지 온갖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만들어지고서 그 과정 속에서 계속 역사적 맥락이 다른 이야기를 마치 형식적으로 똑같이 놓고 이야기를 하는 게 정말 정치인으로서 할 만한 이야기인가, 대통령이. 저는 또 그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그 문제는 말씀해 주셨으니까 주 52시간 같은 경우는요, 이게 좀 그 문제가 생각보다 그렇게 단순하지 않고 간단하지 않다는 걸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 대선 과정에서 그다음에 집권한 후에 이제 뭐 그런 액션이 나왔던 게 청와대가 너무 비대하다. 그래서 청와대의 사이즈를 줄이겠다. 이 취지는 뭐냐면 청와대가 미주알 고주알 다 어떤 그 정부 부처 어떤 그 행정에 간섭하는 것을 줄여 나가겠다는 취지였거든요. 기억하시죠? 네. 그 어떤 했던 그때의 어떤 그 발언과 지금 주 52시간제 발표 이후에 공식 입장이 아니라는 대통령의 발언을 한번 나란히 봤어요. 보세요. 이게 호응하는 관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히려 충돌하는 관계라고 보십니까? 그러면 미주알 고주알 전부 다 대통령실로 올라가지고 대통령의 최종 재가를 받지 않으면 발표도 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실은 더 확대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니면 그 대통령실부터 선도적으로 주 52시간제 탄력 운용해서 하루에 19시간 일하게 해서 다 그 컨트롤하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이게 그러니까 대통령실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큰 방향에서 이건 뭐냐면 조직 그림표가 아니라 청와대의 그림력을 풀겠다는 얘기였잖아요. 간단히 얘기를. 그런데 52시간제 같은 경우는 해버리면 왜 지금 나의 결재를 득하지 않고 발표하는 거야? 내지 왜 이렇게 써라는 것이 돼버리니까 이건 좀 충돌하는 거거든요. 어느 장단에 춤을 추라는 얘기냐는 거죠. 이게 정리를 하면. 오히려 그런 점에서 국기문란이 아니라 국정질서 혼란이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더 맞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예, 뭐 저도 뭐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공직기강이 해해지고 뭐 아무리 나쁘게 표현해도 그 정도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이 주는 메시지 자체가 일관적이지 않아서 국정 질서의 일관성이 생기지 않는 것이다라고 계속 뭐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이렇게 우리가 또 52시간 주 52시간 이야기 나오지만 이게 조금 다른 맥락일 것 같긴 하지만 사실 노동 시간을 그렇게 집중적으로 늘리는 데에 대해서 계속 반대해온 이유는 뭐냐면요. 산재의 가장 큰 이유가 장시간 노동입니다. 장시간 노동이 거의 뭐 산재의 거의 40% 정도를 차지한다는 통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국제노동기구나 이런 데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뭐 지금 현재 개혁 방향으로 보면 저희들이 92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까지 나오고 있고 그리고 그런데 기전을 돌이켜 보면 대통령이 120시간까지 일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그 맥락에서 메시지에서 저희들이 그렇게밖에 읽어낼 수는 없는데 읽어낼 수밖에 없고 그럼 국민들도 그렇게 읽어낼 수밖에 없고 거기서 일하는 장관들이나 거기 있는 일하는 사람 행안부의 사람들 그 노동부의 사람들도 그렇게밖에 읽어낼 수 없는데 이게 거기서 우리는 또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아주 뭐 메시지도 헷갈리고 지금 뭐 우리가 가는 방향이 어디인지에 대해서도 뭐 가늠할 수 없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정답이 있다고 보는 게요. 주 52시간제 같은 경우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니까 답변하게 뭐하면 지켜보시죠. 이 말 많이 쓰죠. 제가 볼 때는 주 52시간제에서는 차라리 그렇게 대답하는 게 내가 볼 때는 옳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사안은 노사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그 노사 합의의 어떤 결과를 국회가 받아가지고 법을 바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좀 논의를 시작하고 뭐 좀 진행 과정을 좀 지켜보시죠. 이렇게 이야기 오히려 이건 그게 모범 답안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 내지 최종 입장이 아니다. 그럼 최종 입장이 되어버리면 그다음부터는 그냥 무조건 못 먹어도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건 사안별로 접근법이 좀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게다가 유연 근로시간제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도 마치 안 되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6개월 최대 업무량에 따라서 유연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바뀐 건 주 단위가 아니라 월 단위다라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것도 굉장히 좀 오해를 부르는 것들입니다. 이제까지는 52시간제가 탄력적으로 운영이 안 되었던 것처럼 보이게 하는 지점들도 좀 사실과는 좀 다르다라는 것들이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통령이 이제 특히 출근길에 좀 곤란한 질문이나 자기 생각을 애매하게 이야기할 때는 한번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기억하실 겁니다. 특히 맞아요. 대선 TV 토론 때 곤란할 때 그렇게 말을 많이 했어요. 대통령이 처음 해봐서도 얘기해요. 예. 근데 이 사안에 관련해서는 좀 이런 식의 표현들이 공무원 사회에 어떻게 그 해당 장관이 영이 안 서는지에 대한 감각이 분명히 본인도 검찰총장을 해봤기 때문에 알 텐데 저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좀 이 공약을 잘 모르는 건가라는 의문까지 드는 거죠. 본인이 선창을 했는데 그래서 제일 이해가 안 간다는 게 본인이 대선 과정에서 했던 얘기 틀 안에서 지금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맞춘 거잖아요. 노동부가. 정말 딱 맞춰준 거죠. 그대로 맞춰가지고 세팅해 준 건데 그걸 그러면 우리가 이제 노동부는 그럼 우리 보고 어쩌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다음부터 이제 오히려 이제 그럼 계속 눈치 보게 되는 거죠. 네, 우리가 뭘 잘못했나. 앞으로 취재하는 기자 입장에서도 그럼 이제 장관이 하는 말은 최종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니까 뭘 써야 되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실에 전화해야지. 네. 대통령실도 아니고 대통령이죠, 진짜. 네, 대통령실도 말 못하는 거죠. 일단 제가 해야 되니까. 바로 여기서 그러면 대통령실은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솔직히 그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그죠? 그러면서 대통령실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대통령한테도 어떻게 보고 올라가고 어떻게 되는 이게 지금 사실은 확인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두고 본다면? 52시간제 같은 경우도 결국 그런 거잖아요. 얘기를 보면. 그런데 이건 알 수가 없잖아. 그렇죠.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저희들 방법도 없고 어떻게 논의 과정이 전개되는가는 뭐 무슨 회의를 했다 정도밖에 확인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네. 네. 그다음에 요즘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수석 보좌관 이제 그 수보 회의라고 해서 이것도 많이 요즘도 이제 그 제한적으로만 공개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대통령이 그때 이제 프리스타일로 하자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가지고 뭐 그런 이야기가 좀 더 화제가 된 바가 있는데요. 네. 지금 뭐 수보 회의 발언들이 과거만큼 좀 같은 형식으로 진행되는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항상 우리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가서 막히는 게 대통령실에 가서 막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놓고 본다면 대통령실이 얼마나 시스템에 의거해서 투명하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지는 사실은 좀 알 수가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어찌 본다면 혼선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거기서 빚어지는 측면도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사실은 나오고 있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증이 안 되고 있다라는 좀 문제가 있다. 이 말씀도 좀 함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좀 깝깝하네요. 그렇죠? 어디부터 손을 대야 되는 겁니까? 대통령이 어디서부터? 계속 시스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건 전혀 시스템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개인의 나의 결제로부터 나온다라고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기 때문에 단일 시스템. 예, 그렇게 결제를 득하지 않으면 공무원들은 그런 거에 굉장히 예민한 조직이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럼요. 대통령의 지금 이 한마디 한마디가 가지는 무게감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오늘 아침에 뭐 어떤 사안이 있었다 혹은 기분이 좋다 나쁘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정말 모두가 귀를 기울이고 그거에 하나의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 이걸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좀 알겠습니다. 듭니다. 마무리하면 국기문란은 아니고 공직기강 해이 내지 국정질서 혼란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동의하시죠? 네, 그 부분은 저는 동의합니다. 네, 예. 근데 사실 경찰 입장에서는 약간 억울할 수 있는 게요. 물론 이제 관례대로 했다라고 하는 게 꼭 맞는 건 아닐 수는 있지만 이제 그 관례를 바꿔야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이게 공직기강으로까지 비치는 그러니까. 것에 대해서는 경찰 입장에서 억울할 수도 있다. 이 입장을 좀 그러니까요. 말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저도- 심하게 말해도 그 정도다. 예. 그러니까 국정질서 혼란이 더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저는 들더라고요.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원지 기자, 김만권 박사 수고하셨고요.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